안녕하세요. 김캐터입니다. 아, 오늘 비가 오는데 다들 잘 걸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길을 가다가 차가 갑자기 급하게 지나가는 바람에 비를 쫄딱 맞았어요. 그래서 지금 몰골이 엉망입니다. 네. 아, 오늘 질문은 농산물 판매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이 있어요. 그래서 음, 우선 이제 판매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.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방식이 있고, 간접 판매라 그래서 내가 유통사를 차에게 맡기거나 판매사에게 맡기거나 그러니까 판매 대행을 하시는 업체들 혹은 이제 다른 셀러들한테 내 상품을 좀 맡기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있죠. 그래서 뭐 내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셀러오션이나 유통하는 그런 셀러들이 모이는 카페들이 있어요. 뭐 셀러 공화국도 있고 뭐 그런 데서 이제 제품 게시물을 쓰는 거죠. 내가 이런 상품이 있는데 제품을 어떻게 파실 분 계세요? 그러면 뭐 이제 글을 써놓으면 거기에 이제 자기 스토어의 컨셉에 맞는 상품인 경우에는 문의를 줍니다. 댓글로 남기기도 하고 쪽지로 주기도 하고요. 저도 실제 상품 판매를 할 때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뭐 쪽지나 전화를 주기도 합니다. 이게 근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. 근데 판매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, 저-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 이제 제주도에 농산물 판매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연락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.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못 팔았던 경험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직접 파는 것도 한 방법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간접 판매를 통해서 다른 분이 같이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게 마인드를 어떻게 먹냐면 음, 전체적인 매출은 커져요. 내가 간접 판매든 진짜 판매든 나는 나 혼자 팔 거야. 나 혼자 큰 마진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반대로 이 상품 다른 사람도 같이 팔아서 더 시장의 파이에 어떤 점유율을 높여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. 근데 저는 후자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이 많은 상품은 좋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뭐 옥션 11번가 전체적으로 다 팔고 있고 막 사람들이 사고 있는 상품 리뷰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려면 일단 상품에 대한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 같으면 병행해서 이 두 가지 방법 내가 직접도 팔지만 다른 셀러들이 같이 팔 수 있게끔 이제 좀 더 진입장벽을 열어주는 게 훨씬 더 좋죠. 그래서 셀러오션이나 그런 셀러공화국 같은 카페에서 이제 저 이런 제품 있어요. 제품 좀 파시고 싶은 분 연락 주세요.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진짜 관심이 있으면 연락 오시고 또 기다려서 또 잘 되면 또 대박 터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많이 팔아요. 그러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래머들이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제일 좋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해보고 내가 초보 셀러라고 한다면 농산물을 먼저 직접 판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직접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아시면 좋고요. 그게 내가 쓸데없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제 음, 상품을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지를 연구를 좀 해보셔야 돼요. 그래서 똑같은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 가치가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끌고 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우려고 한다면 네이버 쇼핑에서 보시면 이제 산지 직송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. 물론 중간에 셀러들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매출이 많이 나시는 분 되게 많이 나요. 엄청 커요. 그래서 시장이 엄청 큰데 그게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산지의 신선한 농물을 구매해서 먹는 게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보이는 거죠. 왜냐면 우리는 다 마트에서 사 먹잖아요, 과일이. 그리고 인터넷에서 사는 건 사실 이게 좀 뭐라고 할까?
그렇게 신선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해서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산지 직송이라고 하면 훨씬 더 신선할 거라는 그 기대감에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구매할 가능성은 있거든요. 그래서 농산물도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.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먹었는데 맛있으면 신선하고 이제 건강한 야채라든지 뭐 유기농 같이 좋은 제품을 또 사서 먹고 또 만족스러우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거나 또 지인한테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복숭아를 사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지인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렸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아 이게 이거를 판매나 어떤 장사를 하시려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농산물을 먹어보셨으면 자연 발효를 통해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. 게다가 또 이제 유기농 같이 신선한 채소들은 사실 애기 엄마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게 되게 일단 애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어, 먹였는데 애들이 또 반응이 좋고 또 내가 먹어봐도 좋으면 재구매를 하죠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재구매 시장이 되게 커요.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먹어보고 좀 계속 구매하는 그런 편이거든요. 뭐 이것저것 막 사 먹기는 조금 그래요. 먹는 것이라서 주의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초보 셀러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판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유리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뭐 대박 나거나 어떤 크게 매출 나긴 쉽지는 않은 세상이에요. 그럼에도 생산자 입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직접 팔아본다는 것,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자꾸 고객이 내 상품을 살고 싶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판매를 하시잖아요, 계속. 하시면서 내 제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다는 게 그 부분만 잘 설명이 되어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거고 매출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뭐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어떤 판매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농산물 판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시면서 이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하면 익숙해지고 꾸준히 하시면 매출이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. 그러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